풍수학당의 문을 엽니다. 혹시 소중한 분이 주신 선물이라서 그냥 고맙게 집안에 두셨는데 그게 온 집안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현관이나 거실처럼 복이 드나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혹시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의 돌덩이를 두진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이미 효력을 다한 낡은 운세 용품 같은 것들이 먼지만 쌓인 채 있지는 않으신가요?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그런 생활용품 속에 숨어서 우리의 건강과 또 운까지 해치는 그런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풍수학당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 여러분의 공간을 어지럽히고 복을 막는 그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건 정말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하는 것들부터 짚어보죠. 첫 번째는 바로 수석입니다. 관상용 돌이요. 수석이요. 보통 귀하게 여기고 장식으로 많이 두시잖아요. 그런데 왜 치워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돌식이라는 것이 본래 기운이 오행중, 쇠, 금의 성질과 통합니다. 쇠의 기운이요? 네, 이 금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집안의 충돌이나 다툼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특히 현관이나 또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해야 할 거실 같은 곳에 수석을 너무 많이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아주 큰 부를 이룬 분들 중에서도 집에 귀한 돌을 들인 후에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다, 이런 경험담들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요. 저런 좋은 의미로 두는 건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선물 받은 돌은 어떡하죠? 버릴 수도 없고 좀 난감한데요? 그렇죠. 마음은 참 감사히 받아야겠지만 그 물건 자체가 가진 기운을 잘 살펴서 집에 두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철진한 운세 관련 용품들입니다. 철 지난 거요? 예를 들면 새해에 받는 복졸이나 부적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때에 맞춰서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그 역할이 끝난 거거든요. 네네. 비유하자면 내용물이 다 없어진 빈 통조림 캔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 캔이요. 네. 그냥 두면 먼지만 쌓이고 오히려 좀 정체되거나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뒀던 건데 하고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제때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맞는 말씀 같아요. 좋은 의미였어도 시간이 지나면 기운 빠진 풍선처럼 될 수 있겠네요. 이건 정말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친구가 준 선물 중에서도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준 선물이라도 그 물건 자체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좀 조화롭지 못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지나치게 날카로운 조형물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어두운 느낌을 주는 장식품 같은 것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 이거 싫어 하고 거절하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좋은 운을 밀어내는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렵네요. 네, 어렵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정중하게 다른 것으로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거나 아니면 일단 받은 후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든지 마음은 감사해 받되 물건은 좀 가려서 받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은 받되 물건은 가려받는 지혜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짚어주실 것은 뭔가요? 네 번째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오래된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요? 이사 가거나 리모델링 할 때 특히 신경 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낡은 집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래된 신발장에는 그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묵은 기운, 여러 발자취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문짝만 바꿀 게 아니라 내부까지 싹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내부까지요? 네. 묵은 기운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관은 정말 중요하니까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현관의 중요성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장 치워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은 눈에 보이는 물건은 아닙니다. 바로 어둠과 나쁜 냄새입니다. 어둠과 냄새요.
이건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현관과 거실은 기본적으로 양의 공간입니다. 밝고 환해야 해요. 그런데 어둡고 음습하거나 쾌쾌한 냄새, 특히 습기랑 같이 오는 그런 냄새가 난다면 좋은 기운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집을 드나들 때 현관이나 거실의 밝기, 그리고 냄새를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매일 집을 나서고 들어올 때 그날의 기운과 냄새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냄새나 밝기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기운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매일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안의 기운을 좀 더 근본적으로 살리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집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요, 여러분의 마음과 손길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것들, 애착이 떠나버린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있죠. 언젠가 쓰겠지 하고 쌓아둔 것들이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사실상 그 공간을 죽은 공간으로 만들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은 생기로 가득 차야 하는데 이런 물건들이 많으면 집 전체의 기운이 정체되고 침체될 수 있습니다. 아, 요즘 물건 비우는 분들 많은데 단순히 공간을 넓히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기운의 흐름 때문이기도 했군요. 그렇죠. 기운의 순환을 위한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정리를 해도 왜 어딘가 좀 어수선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리했는데도 뭔가 좀...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어수선함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어수선함 자체가요? 네, 단순히 먼지를 닦고 청소하는 걸 넘어서요. 물건들이 막 제자리에 있지 않고 너저분하게 널려 있다거나 TV 뒤에 전선 같은 거 복잡하게 엉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있죠.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시각적으로도 혼란을 주지만 기운의 흐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급하게 막 치운 집은 티가 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다 그 공간에 남아있는 어수선함의 기운 때문이거든요. 와, 급하게 치운 게 티가 난다는 게 기운 때문이라니 흥미롭네요. 항상 좀 보기 편안하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다음은 공간에 맞지 않는 크기의 물건입니다. 크기요? 가구나 그런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좁은 거실인데 막 너무 큰 소파가 꽉 차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그런 관엽식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아, 큰 식물이 사람 기운까지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예전 풍수에서는 집에 맞는 가구 크기 같은 걸 딱 정해주기도 했지만 현대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집과 가구, 마당이 있다면 마당과 집의 크기, 이런 것들 사이에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이군요. 네. 너무 크거나 작아서 그 균형을 깨트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작은 집에 큰 가구 두면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단순히 공간이 좁아서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운의 부조화가 느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원칙은 미완성의 물건입니다. 미완성이요? 그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만들다 만 것들이 있잖아요. 뜨개질하다 만 스웨터라던가 조립하다 만 가구라던가 네네. 아니면 수리해야 하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미완성의 기운을 계속 뿜어냅니다. 아, 그게 우리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미완성의 기운들이 우리 삶 역시 뭔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실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집을 함부로 다루거나 더럽게 쓰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 집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잘 가꾸는 것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가꾸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시작이다. 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들 중에 조금 결이 다른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징후가 포착된 것이 있었죠. 최근에 좀 논란이 되었던 생활용품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발견된 또 다른 좀 우려스러운 징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 다이소에서 판매된 특정 욕실화 두 종류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소식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일 쓰는 욕실화인데 거기서 납, 임역, 카드뮴 같은 게 나왔다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아성산업의 물빠짐 운동화 민트색 하고 바스존의 동물 모양 욕실화 이 두 제품이었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납,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라는 것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하죠. 저런. 납이 그렇게 해로운가요? 사실 잘 몰라서요. 납은 가공하기가 쉽고 또 색깔을 입히기도 좋아서 여러 제품에 쓰이긴 합니다만 이게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되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지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아이들 지능 저하까지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이런 일상의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당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시고 환불을 받거나 폐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래야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기 욕조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던 사건인데 그때는 해당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번 욕실화 리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사과 표명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후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작은 슬리퍼 하나를 보면서 요즘 세태를 좀 엿볼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못을 하고도 당당하고 법을 어기고도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요.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용서받기가 참 어렵죠. 앞으로 기업들의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정말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과 더불어서 좋은 기운을 보충하고 또 공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네, 그쵸. 비우는 것만큼 채우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현관이나 거실에 좋지 않은 냄새나 습한 기운을 잡기 위해서 맑은 향을 내는 백수정 원석 같은 것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백수정이요. 네, 수정은 정화의 힘이 강하거든요. 또 천연 제습 효과가 뛰어난 숯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간의 음양오행 조화를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공간을 정화하고 더 좋은 기운을 채워줄 그런 물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수정이나 숯,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공간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복을 막고 어쩌면 우환을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나 기운이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의 집 이야기나 혹은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어떤 물건을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대화나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풍수학당 오픈 채팅방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의 이런 지혜 나눔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귀한 인연을 함께 만들어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풍수학당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응원의 기운을 팍팍 보내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머무시는 공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모여서 우리 삶의 큰 흐름을 만듭니다. 네. 집안을 맑고 정갈하게 가꾸는 것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복된 삶을 맞이하는 가장 첫걸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귀한 가르침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풍수학당의 시간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모두 편안한 기운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재물운을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를 우리 생활 속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